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자격증 도장 깨기를 도와주는 팡팡쌤입니다. 오늘은 설비보전 기능사 필기시험을 준비해봤습니다. 설비보전 기능사는 필기시험이 그렇게 쉽지도 어렵지도 않은 적당한 난이도의 과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오랜 시간 공부하지 않도록, 그리고 너무 여기에 힘을 들이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더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더 많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선생님은 따기에 딱 적합한 것들만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중 열과 고정을 설명한 것은 1번 초기 고장 기간과 마모 고장 기간 사이에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고장이다. 2번 다른 부품의 고장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 고장이다. 3번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고장이다. 4번 사전의 검사 또는 감시에 의하여 예지되는 고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고장의 종류를 일단 4가지를 알고 가겠습니다. 고장의 종류. 고장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는데 1. 우발고장 2. 2차 고장 3. 돌발고장 4. 열화고장. 그러면 1번 초기 고장 기간과 마모 고장 기간 사이에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고장이다. 이거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초기 고장 기간과 이것은 우발고장. 두 번째, 다른 부품의 고장의 원인이 되어 생기는 고장이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직접적인 고장이 아니라 2차적인 고장이니까 2차 고장. 세 번째,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고장은 돌발고장. 네 번째, 사전의 검사 또는 감시에 의하여 예지되는 고장이다. 자, 정답은 여기 열화고장. 부러진 볼트를 빼는 데 사용되는 공구는 첫 번째, 토크렌치. 토크렌치는 볼트나 너트를 규정된 토크에 맞게 체결할 때 사용합니다. 두 번째, 짐크로는 축의 힘을 수리할 때 사용합니다. 네 번째, 세 번째, 임팩트 렌치는 볼트 너트를 탈착 및 체결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스크류 엑스트랙터는 부러진 볼트를 빼는 데 사용되는 공구입니다. 자, 다음. 분할핀의 호칭 방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여기서 분할핀 호칭에 포함되는 것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핀의 호칭 방법은 규격번호, 호칭지름 곱하기 길이, 재료로 호칭을 정합니다. 따라서 규격번호 있고 호칭지름 곱하기 길이 있고 재료 있고, 자, 정답은 4번 형식이 되겠습니다. 파이프의 도시 방법 중 유체의 종류에서 공기를 뜻하는 것은, 여러분, 유체의 종류에서는 공기를 A로, 물은 워터의 W로, 수증기는 뭐더라? S로, 그리고 가스는 gas의 G로, 기름은 오일의 O로, 증기는 vapor의 V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A는 공기, G는 가스, O는 오일, S는 수증기. 수증기의 S? 따라서 공기를 뜻하는 것은 1번 A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형의 중심선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선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중심선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선. 자, 도형의 중심선은 기본적으로다가 가는 1.쇄선 사용합니다. 다음, 물체 앞에서 바라본 모양을 도면에 나타낸 것으로 물체의 가장 주된 면을 나타내는 투상도는, 자, 여러분, 이곳을 정면이라고 할 때 여기는 정면도, 여기는 측면도, 우측면도, 그리고 여기는 평면도, 그리고 밑바닥은 저면도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물체의 가장 주된 면이라고 했으니 정면도가 되겠군요. 자, 기어 손상의 분류 중 피칭과 관련이 있는 것은, 피칭은 뭐죠? 피칭. 앞뒤로 흔들리는 것,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앞뒤로 흔들리는 것을 피칭이라고 합니다. 피칭과 관련이 있는 것, 마모는 기본적으로 달아서 마찰에 의해서 닳는 것을, 그리고 용착은 달라붙는 것을, 소성 항복은 탄성 항복 이후에 그 이상의 힘을 받아서 생기는 것을 소성 항복, 그리고 표면 피로는 표면의 피칭,
피칭이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양이 위아래로 구부러졌다가 펴졌다고 한다고 했을 때 이곳에 위쪽 부분만 보면 처음에는 압축력을 받고 두 번째는 팽창력을 받겠죠. 그러면 두 상황에서 같은 면이 반대 방향의 힘을 받으므로 표면에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피칭과 관련이 있는 기어의 손상은 표면 피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내장된 전자 코일에 의해 발생된 전자력으로 회전력을 전달하는 클러치. 먼저 밴드 클러치는 밴드를 이용해서 회전력을 전달하고 마찰력으로 회전력을 전달하고, 전자 클러치는 전자력으로 회전력을 전달하고, 맞물림 클러치는 이렇게 한 쌍의 턱을 가진 플랜지로 회전력을 전달합니다. 따라서 밴드 아니고 마찰 아니고 맞물림 아니고 전자 클러치라고 할 수 있죠. 미끄럼 베어링과 구름 베어링을 비교했을 때 구름 베어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설치가 간편한 것은 구름 베어링, 기동 토크가 작은 것도 구름 베어링, 양산품으로 호환성이 좋은 것도 구름 베어링, 감쇄력이 우수하고 충격 흡수력이 큰 것은 미끄럼 베어링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성격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쉽게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특징을 알 수는 없어도 여러분이 성격을 조금씩 파악해 놓는다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구름 베어링이 설치가 간편하고 기동 토크가 작고 그리고 호환성이 좋은 양산형인, 그러니까 저렴하면서도 적당히 괜찮고 적당히 좋은 그런 것이 구름 베어링이라면, 비싸고 양산형이 아니라 특수 제작의 감쇄력과 충격 흡수력이 우수한 그런 베어링이 미끄럼 베어링이라고 생각을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싸다 구름 베어링, 비싸다 미끄럼 베어링. 그래서 싸면 어떤 게 좋을까, 비싸면 어떤 게 좋을까, 왜 쌀까, 왜 비쌀까 등등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구름 베어링이 싼 거, 미끄럼 베어링이 비싼 거 탕탕. 그 다음, 그림과 같은 미터 나사에서 나사산의 각도는 얼마인가?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그림은 딱 보았을 때 이곳의 나사산의 형태가 삼각나사입니다. 삼각나사. 삼각나사산은 60도로 각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나사산의 각도가 60도입니다. 자, 다음, 핸들, 바퀴의 암, 리브, 축, 구조물 부재 등의 절단면을 나타내는 단면도는 무엇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핸들, 동그랗고, 바퀴의 암, 동그랗고, 리브, 동그랗고, 축, 구조물, 동그랗죠? 자, 이 동그란 것들, 원형의 것들을 단면도로 나타낼 때 가장 효율적인 것은 회전 단면도를 사용합니다. 자, 세 줄의 V벨트 전동장치 중 한 줄의 V벨트가 노후되었을 때 조치 방법은, 일단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그냥 사용하는 것은 아니겠죠. 한 줄만 교환하거나 상태가 나쁜 것만 교체하거나 세 줄 세트를 전체적으로 다 교체해야 하거나 셋 중에 하나일 텐데, 여러분 V벨트 전동장치는 굉장히 민감한 장치이기 때문에 한 번 고장이 나면 세 개의 줄을 모두 다 세트로 교체해야 된다는 사실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선반척의 환봉을 고정하고 다이얼 게이지로 편심을 측정하였다. 척을 1회전 시켰을 때 다이얼 게이지 눈금의 최대 이동값이 0.5mm였다면 편심량은 몇 mm인가? 자, 편심량은 계산하는 방법이 2분의 측정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분의 0.5 그리고 단위는 밀리미터 이퀄 0.25mm. 다음, 송풍기용 베어링의 전식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축을 접지한다. 맞습니다. 2번 유체 윤활 상태를 유지한다. 그쵸, 계속 미끄럽게 잘 윤활 상태가 되어야 되고. 3번 보든 베어링을 절연 조치한다. 송풍기용 베어링인데 절연 조치를 한다고? 4번 베어링 지지대를 비자성 재료로 사용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절연 조치와 송풍기용 베어링은 그렇게 큰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한쪽 방향으로는 회전하고 반대 방향으로는 회전이 불가능하도록 만든 장치 또는 기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레칫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레칫을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 어떤 스패너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돌리면 한쪽으로 돌릴 땐 별말 없이 가고 한쪽으로 돌릴 땐 드르르르륵 하는 그 기구가 바로 레칫 기구입니다. 기본적으로 한쪽으로는 힘을 받아서
잠글 수 있게, 또 혹은 풀 수 있게, 그리고 또 반대쪽으로는 힘을 받지 않고 회전이 가능하게 해서 한쪽 방향만 돌게 하는, 꽂아놓고 그냥 좌우로만 움직이면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 설정해놓은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기구가 레칫 기구입니다. 자, 플랜지를 이용하여 관을 결합했을 때 도시법으로 올바른 것은, 자, 플랜지를 이용하면 2번의 도시법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1번은 나사식으로 연결했을 때입니다. 나사식으로 연결했을 때 한 줄, 그리고 플랜지로 결합을 했을 때는 두 줄, 그리고 원형으로 표현하는 것은 납땜식이고, 유니온으로 연결했을 때는 양쪽에 한 줄씩, 그리고 가운데에 두꺼운 한 줄이 들어갑니다. 다음, 한국산업규격에서는 도면을 작성할 때 제3각법으로 표현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3각법으로 도면을 작성할 때 평가도는 정면도의 어느 쪽에 위치하는가? 일단 삼각법에서 기본적으로 도면의 위치를 한번 쭉 알아보겠습니다. 가운데에 정면도가 있고, 그 위쪽에는 위에서 바라보는 평면도, 아래에는 저면도, 왼쪽에는 좌측면도, 오른쪽에는 우측면도, 그리고 그 오른쪽에 배면도, 뒷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면도의 위쪽에 평면도가 위치한다. 자, 다음은 삼상 유도 전동기의 점검 내용이다. 육안으로 점검할 수 없는 것은, 첫 번째, 기름이 새는가 안 새는가. 여러분, 기름 새는지 안 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신 분 계십니까? 두 번째, 도장의 벗겨짐 및 오손. 도장이 벗겨지면 긁혔다 하고 알아챌 수 있겠죠? 세 번째, 베어링류의 더러움이나 변질 여부. 색깔이 변하거나 건더기가 떠 있는데 여러분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네 번째, 부하 전류의 헌팅. 부하 전류의 헌팅은 맥동이 있어서 회전수가 변하는 것인데, 이거는 전기 계측기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알아내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전기에 회전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다음, 관 이음새의 기능이 아닌 것은, 자, 관로 연장해주죠. 관로의 분기 나눠주죠. 관의 상호운동, 이거 어떻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해주죠. 관의 진동방지, 진동방지는 아닙니다. 정답은 4번. 다음, 유체의 흐름을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기 위한 밸브, 이걸 보고 체크 밸브라고 합니다. 자, 다음, 자, 암수 2개의 로터에 의해 압축하는 방식으로 압축 시에 강제적으로 기름을 주입하여 압축열을 냉각하고 로터의 윤활, 기밀작용과 함께 공기를 냉각하면서 압축하는 압축기. 첫 번째, 강제적으로 기름을 주입. 두 번째, 주입하여 압축열을 냉각하고. 세 번째, 로터의 윤활과 기밀작용과 함께 공기를 냉각하면서 압축한다. 스크류식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더 혹시 다른 것과 헷갈릴까봐 조금 부연 설명하자면, 피스톤식은 실린더에다가 놓고 누르는 겁니다. 원심식은 돌려가지고 원심력을 이용해서 압축하는 거고, 베인식은 오늘 밤 사냥을 떠나볼까 하면서 앞구르기로 압축하는 게 베인식입니다. 설비 보전에서 효과 측정을 위한 척도로서 사용되는 지수에 대한 것으로 틀린 것은, 1번 설비 가동률은 부하시간분의 정미 가동시간 곱하기 100. 고장 도수율은 부하시간분의 고장시간 곱하기 100. 고장 시간이 아니라 고장 횟수입니다. 고장 도수율 부하 시간분의 고장 횟수 곱하기 100. 확률이기 때문에 100%, 100을 곱해서 %로 표현합니다. 다음, 밸브 플레이트의 교환 요령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마모한계에 달하였을 때에는 파손되지 않았어도 교환한다. 마모한계에 달았는데, 도달을 했는데 파손되지 않았다고 해서 교환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 파손되는 때가 생기고 깨진 밸브 플레이트 때문에 사고나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또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교환 시간이 되었으면 사용 한계 기준치 내에서도 교환한다. 오래 사용을 했다. 근데 사실 공정 작업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럴 때 아깝게 이것을 교환해야 하는가? 여러분, 교환해야 합니다. 세 번째, 플레이트의 두께가 0.3mm 이상 마모되면 교체하여 사용한다. 0.3mm 이상이면 꽤나 많이 마모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밸브 플레이트가 0.3mm 이상 마모되었다. 그것 또한 교체에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모된 플레이트는 뒤집어서 사용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슨 밸브 플레이트가 팬티입니까? 뒤집어 있게?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다음,
일반 유도 전동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구조가 간단하다. 맞죠? 2번 품질, 성능이 안정되어 있다. 맞죠? 3번 회전수 조절이 자유롭다. 회전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4번 전원 회로 설치가 용이하다. 맞습니다. 일반 유도 전동기는 저렴하고 구조가 간단하고 품질, 성능이 안정되어 있고 그리고 회전수를 조절할 수는 없으며 전원 회로 설치가 용이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공장 설비란 넓은 뜻에서 건물을 비롯하여 부대시설, 방제설비, 운반설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중 부대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일단 부대시설에 대해서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대시설은 공기조화 설비, 냉난방 설비, 조명 설비, 동력 설비, 공기 압축기, 가스 상하수도 설비, 가스 설비, 상하수도 설비, 정화조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부대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공장 설비와 별도로 보조시설로서 공장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인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공장의 가동률을 높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공기 좋아해주고 냉난방 틀어주고 불 켜주고 동력 전달해주고 공기 압축해주고 가스 전달해주고 상하수도 물 틀어주고 정화조 정화해주고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안전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설비 관리를 수행할 때 기능적으로 구분하면 일반 관리기능, 기술기능, 실행기능 및 지원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일반 관리 기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보전 정책 결정 맞죠? 2번 공급망 관리 맞습니다. 3번 보전 업무의 계획 일정 및 통제 맞습니다. 4번 설비 성능 분석 이것은 기술 기능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도 보전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할 수 있고 공급망을 관리해주는 것도 일반적으로 할 수 있고 보전 업무의 계획 일정 및 보전 업무의 일정 계획 그리고 통제도 일반적으로 할 수 있으나 설비 성능 분석은 해당 기술을 가진 자가 와서 해야 하므로 기술 기능에 해당합니다. 다음